네, 안녕하세요. 농부바이오의 고추, 토마토, 참외 등 여러가지 작물을 직접 다 촬영해서 편집해서 올리는 포도남입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고추 동영상을 20번째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약 2달 가까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군데 고추밭도 다니고, 그래서 여러 농가분들도 직접 만나고 굉장히 그분들의 많은 고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고추 동영상을 찍은 것 중에 미처 제가 올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20번째를 맞이하여 올리지 못했던 그런 미공개 파일들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팔도에 있는 약 한 20군 이상의 농가를 만나다 보니까 올해 고추가 이렇게 재배되고 있고 이 정도 수확을 하셨으며 추후에 이제 2022년에서 23년 넘어가는 2023년 고추 트렌드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도 꽤 많은 부분들을 느끼고 배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농가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농업의 현실도 잘 알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너무 쉽게 먹고 있던 이런 농산물들이 많은 분들의 노고와 수고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쉽게 편하게 먹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는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 여러 농산물들을 보면서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현실 수준과 많이 비례해서 조금 더 농가 소득의 현실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들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무겁지 않게 가벼운 주제로 한번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올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봤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100년 만에 큰 폭우가 내렸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폭우를 가서 봤던 밭이었는데, 여기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폭우가 내려가지고 많은 고추들이 쓸려 내려가는 상황에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저희를 받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고추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굉장히 착과도 잘 되었고 전반적으로 수확도 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버리면서 그 수확 자체가 조금 못하게 된 부분이 너무 좀 안타까웠고, 그 아버님이 저희 갈 때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올해도 고추 많이 딸 수 있을 것 같아, 저것만 조금 넘어졌지 저거 살려놓으면 잘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조금 코끝이 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버님 지금은 많이 따셨을지 궁금한데, 올해 전반적으로 작황을 봤을 때도 충북 쪽의 작황이 굉장히 좋았고 바이러스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너무 깨끗하게 고추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아마 바이러스 청정 지역은 첫 번째 충북 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뵀던 분들 중에 나오지 않았던 강원도에 있던 정선에 있던 농가입니다. 이 어머님도 굉장히 농사를 잘 짓는 분이신데 저희 거 빅포라는 품종을 재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품종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마음에 안 드냐고 그랬더니 몰라, 작년보다 많이 못 땄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올해 많이 못 땄냐고 여쭤봤더니 많이 따셨대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 걸 하셨는데 이게 작년보다 조금 못 따셨다고, 이게 조금 장난스럽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작황 편차도 올해 제가 전반적인 고추를 다녀보니까 꽤 많이 작황 편차가 났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지역은 물이 너무 없어서 가뭄을 너무 많이 탄 나머지 고추나무 자체가 제 무릎까지도 오지 않는 걸 굉장히 많이 봤고, 제 무릎까지 혹은 그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 오는 그 고추에서도 달리긴 달렸지만 실질적으로 물을 대주지 못하다 보니까, 고추도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 작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추 자체가 너무 착과라든가 초세, 초형, 수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무리 많이 약을 써도 어떤 영양제를 주거나 해도 결국은 물이 가장 중요한 고추 재배의 포인트라고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지역은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려버려가지고 고추가 수해를 입어서 수확도 못했던 지역도 있었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고추 재배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마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고추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에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는 고추 농사 자체가 조금은 더 선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농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던 그런 고추 작황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어머님 같은 특징도 굉장히 종사를 잘 하셨어요. 부지런하시고 농사 자체를 오래 지으신 건 아니었는데 이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긴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막 한 말씀 드렸었죠. 어머님, 비가 많이 내려서 문제가 아니고 비가 안 내리는 게 문제였는데 어머님은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다. 그랬더니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참 내 지역이 딴 지역을 가보지 않고 항상 내 지역에서 내 농사만 짓다 보니까 이게 타 지역의 어려움을 대비해서 내 지역에서 그래도 고추가 올해는 잘 키우셨다면 그건 그 지역의 날씨가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농사를 잘 지으셔서 만족할 만한 농사를 지으셨고 전반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꽤 괜찮은 농사를 하셨다라는 걸 제가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작황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또 기억에 남는 농가는 전북의 강창진 농가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에 이제 여태까지 내가 농사를 지었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제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농사라 하면은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으면서 올해는 뭐 이렇게 지었고 작년에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내년 이렇게 지어봐야지 라고 생각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10년 한 15년치 고추 농사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약을 언제 어떻게 쳤는지 그리고 수확을 언제는 어디까지 몇 근을 수확을 했고 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몇 근을 수확했고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가 다 있다 보니까 매년 몇 근을 땄고 해마다 어떤 품종을 해서 몇 근을 땄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고추 박사라고 타이틀도 동네에서 불리신다는데 꽤 인상 깊었던 농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한 가지 자기 농사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세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놀랬던 점 중에 하나는 고추 비닐끈을 9번을 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추 비닐끈을 많이 멜 때 한 5번, 6번까지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10단, 9단, 10단 이상 매는 이런 고추 재배에 대한 열정은 저 역시도 배워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농가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농약사라는 곳을 저희가 한번 방문했었는데 여기가 아마 전북이었을 거예요. 전북 임실의 새마을 농약사였는데 보통 농약방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귀동냥으로 듣고 고추를 파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추가 좋더라 혹은 뭐 인근에 있는 포장들을 가보시고 뭐 그거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수확이 되더라 할 수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보거나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 새마을 농약사 김희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농사를 짓고 재배하고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품종에 대해서만 선별을 해서 고추 품종들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파는 농가 혹은 이렇게 파시는 육묘업자라든가 농약방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고추 품종도 옥석이 가려지고 거기에서 또 좋은 품종은 좋은 품종대로 또 판매량이 많을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한 품종들은 조금 더 부족한 대로 이렇게 나가는 품종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고추가 굉장히 지금 품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품종 사이에서 정말 내 품종은 좋다. 내 품종만큼은 이렇게 믿고 판매할 수 있다. 믿고 재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점차 더 이렇게 정보가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추 재배에 있어서는 크나큰 발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농가도 아마 경기도 김포 농가로 제가 아마 기억을 합니다. 이분도 굉장히 농사를 잘 짓는 분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가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품종을 3가지, 4가지 이상 잘 심지는 않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근데 이분도 품종을 굉장히 많이 심고 계셨고 시범포도 하시면서 그래도 동시에 여러 개 품종을 다 관리 관장에서 동네에서 직접 다 구경을 와서 이분 포장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그 다음 연도 농사에 많이 차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있으신 소위 말하는 키맨들 정말 농사를 잘하시고 품종 간의 장단점을 확실히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 5년 혹은 한 7, 8년 전에 영업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다 더 품종이 다양화되고 품종이 좀 더 복합 내병계화되고 전문화되면 될수록 재배하시는 분들도 그에 따라서
복합 내병계라고 약을 안 친다면 그 사실 병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저항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전히 예전처럼 꾸준히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신다면은 확실히 고추 크기, 길이 등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수확량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농가의 소득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품종들까지 비교 실험해가면서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개발하는 이런 농우 종자 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자업체를 다니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업이 좀 더 이제 객관화된 영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별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 이 지역도 아마 충청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도시에서 이 일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귀농을 해서 돌아오신 분이신데 이분 역시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을 하고 계셨어요. 거의 시범포 수준으로 한 20가지 정도 제가 제 기억에 재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웬만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품종들을 다 재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농업 품종 말고도 다양한 품종들을 전반적으로 쭉 다 재배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열정적인 분들이 많구나. 각 지역별로 내가 고추 농사를 비록 5년 미만 혹은 10년 미만으로 아직 고추 경력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한 4, 50년씩 지으신 분들에 비해서 확실히 경력은 적지만 오히려 이런 분들이 고추 개별 품종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이야기할 때 너무 편한 거죠. 기존에 이런 고추들은 과피가 두껍고 후피계로 굉장히 착색이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재분율이 좋고 가루 근대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사실 고추가 다 그거지 똑같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지만 이런 품종은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품종은 대신 이러한 장단점이 있어. 그걸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짚어주셨을 때 이분에게 저희가 한 번 더 묻죠. 그러면 농가분들 입장에서 어떤 고추들을 선호를 하고 추후 어떤 고추를 조금 더 재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이런 분들은 이제 답을 알고 계신 거죠. 추후에 어떤 고추가 조금 더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고추가 되고 추후에 농가에 앞으로는 일손이 부족하고 일손이 딸렸을 때 어떤 고추가 보다 더 상품력 있고 경쟁력 있는 고추로 탈바꿈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저희가 많이 인사이트를 넣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고추 포장들을 돌아다녔을 때 이런 분들이 각 지역별로 점점 더 많아진다면은 추후에는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런 분들이 재배를 하고 고추를 만들었을 때 재배를 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이런 바이럴이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분들은 또 병도 굉장히 잘 아시고 공부를 요즘에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약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도 굉장히 잘 아시고 그래서 고추 농사 역시 이제 기존에 한 4, 50년 하셨던 관행 재배보다는 현재 응애가 많은지 혹은 총체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약재를 3일에 한 번씩 방제를 하실지 5일에 한 번씩 방제를 하실지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러한 농가, 스마트한 농가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고추 작황조사를 한여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여름에 하다 보니까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쪽이 더 덥다. 저기 전라남도나 경상남도가 더 덥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여름은 다 덥다. 이제 여주에 저희 연구소가 있어서 여주에 포장 가서 저희가 고추 작황조사를 했을 때도 여주뿐만이 아니고 괴산, 충남, 서산, 아산, 안동 인근의 여러 지역들 고추 대단지권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전남, 전북, 임실, 해남, 진도, 동남, 순천, 보성, 고흥, 광양. 근데 모두 다 다녔을 때도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고추는 정말 이 뜨거울 때 잘 자란다. 그리고 뜨거울 때 우리가 조금 고생스럽지만 이게 작황도 조사를 하고 전반적인 고추 트렌드, 어디 지역에 고추가 많이 나오고 병이 어디서 어떤 병이 많이 나와서 추후에 어떤 내병계 품종을 우리가 개발해야겠다 라는 것들을 보다 더 신속히 알아차리고 그에 잘 대응을 할 수 있어서 내년도, 차년도 혹은 후년 저런 고추 품종 개발에 더욱더 도움을 받고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보다 더 재배하기 편한 고추, 재배 안정성이 높은 고추들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혹은
내후년도에 나올 신품종들도 저희가 동시에 지금 시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험 재배하는 품종들의 작황에 대해서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고추가 새롭게 신품종이 될 부분이 아마 2품종 혹은 3품종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의 복합 내병계는 변함이 없고요. 기존 복합 내병계보다 보다 더 나아진 품종으로 신미가 살짝 덜 매운 품종 혹은 과피의 요철이 조금 덜 발생하는 품종 혹은 칼슘 결핍에 조금 더 둔감한 품종 등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혹은 병이 왔을 때도 병을 좀 잘 치고 이겨낼 수 있는 보다 초세가 강한 품종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아마 고추농사 재배하시는 분들께서도 해마다 조금은 더 편하게 기존보다는 병 걱정을 조금 덜 하면서 고추 내병계를 개발된 품종들을 잘 재배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농사 짓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인건비 부분을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부 지역만 이렇게 비싼 줄 알았어요. 뭐 여자 인부 같은 경우에는 13만원에서 15만원 하루 일당. 근데 딱 그 정해진 시간에만 따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편차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저기 조금 끝에 고추가 남아서 좀 더 따달라고 하면은 그분은 추가 임금을 요구를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임금 자체도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상향화된 추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고추를 훑고 가도 이 친구들 인건비 정도 받아가는 수준으로 고추를 이 친구들이 수확을 해주고 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밭에서 내가 고추를 이렇게 힘들게 재배를 하고 다 했는데 막상 딸 때 이 인부들을 고용을 해서 땄는데 이 친구들 인건비만 하고 간다 이런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나올 신품종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인건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고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죠. 한 번에 일시착과가 주르륵 돼서 일시적으로 한번 따고 그 다음에 두 물째 딸 때 일시착과가 주르륵 돼서 두 번째 따고 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판매시기에 맞게 적기에 나와서 돈 되는 고추가 됐을 때 아마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혹은 기계로 수확 가능한 고추가 있다면 고추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는 아래쪽으로 자라는 타입이 있고 그 위로 자라는 또 하늘초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늘초 타입의 고추가 있다면은 뭐 블루베리 저희가 수확할 때 이게 빛 같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훑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훑어서 고추도 이렇게 훑는다면은 한 나무에 이렇게 한 두세 번씩 빗질만 해서 쑥쑥 훑어내고 그 다음에 다음 나무 넣어서 쑥쑥 훑어내면은 뭐 굳이 녹을 쓰지 않더라도 사람을 쓰지 않더라도 수확이 굉장히 용이한 품종을 만든다. 이런다면 또 굉장히 편하게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농가 소득이 실질적으로 좀 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품종이 되지 않을까. 대신 이제 또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또 딸 때는 쉽게 딸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많죠. 그렇죠? 아마 그런 고추가 나온다면 슈퍼고추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재배 안정성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단순히 저희가 소위 말하는 TSWV 이제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을 소위 말하는 칼라병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안 오면 사실 좋죠. 그 탄저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고추를 개발했을 때 완벽한 탄저 내병계 모든 레이스 뭐 CMV 같은 경우에도 CMV 0부터 1 뭐 레이스별로 다 가지고 있는 고추들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내 밭에 병이 안 올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도 다른 밭도 병이 같이 안 올까요? 다 같이 병이 안 와서 다 같이 풍년농사가 돼버리면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아마 고추 가격은 폭락을 하겠죠. 그래서 항상 뭐 사실상 뭐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병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재배 안정성이 보다 더 뛰어난 품종들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들 한번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이제 기술센터에서 특히 청양에서 제가 이런 포장을 많이 봤는데 청양군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품종들 이제 대부분 인기 품종들을 선점을 해서 1번부터 30번까지 시범포를 만들어 놓고 그 시범포에서
재배되는 이런 모든 품종들을 넣어놓고 어떤 품종이 좋은지 우선 선발하는 그런 재배 시험포를 몇 군데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 있었었고 아마 타 지역도 있었을 텐데 제가 타 지역 모두 가보진 않아서 충청도와 전라북도 정도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 두 지역이 상당한 고추 단지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 두 지역을 봤을 때 이제 누구든지 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비슷한 조건, 비슷한 광량, 재배 환경도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 고추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농가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 지역이 물론 그 재배하는 데와 동일한 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잘 확인을 하셔서 고추 재배를 하신다면 충분히 더 경쟁력이 있는 농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우바이오가 이제 8개 지점에서 약 한 50명 정도 되는 영업사원들이 현재 필드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추 농사를 짓다 보면 혹은 농약방에 가셨을 때 이제 이런 직원들을 많이 마주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직원분들을 마주쳤을 때 이제 아마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영업들을 하고 있을 때 어떠한 품종에 대한 문의 혹은 품종 간의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그냥 과감 없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런 품종을 지었는데 올해는 어떠한 품종이 좋을 것 같다. 어떠한 품종을 나한테 좋은 게 있으면 추천해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아마 저희 농우바이오 8개 지점의 영업사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설명을 해드릴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해마다 워낙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농업 종자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다니다 보면은 저희가 사실 모든 분들을 다 만나뵈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을 다 만나뵐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되도록이면 이제 만나뵈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런 열정 이런 것들 알아봐 주시고 농우바이오 종자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